안녕하세요, 안성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드디어 8비트 연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8비트 우리 채널에서는 라이드 심벌을 사용해서 연주를 할 때 왼발 풋 하이햇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강좌 말고는 이 A노트만 다루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A노트 너무 뻔한 주제이기도 하고 완전 기초죠. 그리고 기존 또 연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A노트에서 가장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A노트 하면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죠. 1,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실 A노트가 심플하고 가장 간단한데 사실 연주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러머의 역량에.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뭘까 하다가 뭐 스네어, 킥 부분도 있고 다 중요한데 하이햇을 가지고 먼저 변형하는 방법을 A노트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A노트 진행, 처음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리듬 진행인데 거기에 하이햇 변형을 통해서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이 8비트 연주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쿵 딱 8비트 기본만 쳐버리면 그 드러머의 그 음악성이 다 표현된다 했죠. 자, 그거에 따져보면 박자감, 그 다음 뭐 터치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데, 터치는 우리 스네어 터치가 있겠죠. 베이스 드럼도 마찬가지 터치. 그런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하이햇 연주를 딱 보면 저분이 연주를 얼마큼 했나, 그리고 저 드러머가 지금 음반에까지 녹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된다.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반주나 라이브 때 그냥 반주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카피하는 정도가 된다. 아니면 정말 표현이 안 된다. 이게 딱 나누어집니다. 입시할 때도 가장 보는 포인트가 기교도 기교인데 우리 쿵밥이라 그러죠. 쿵 딱. 그 물론 이제 터치, 아까 스네어 터치, 킥 터치도 있는데 이 하이햇 표현 방법입니다. 이거 하이햇 소리 들어보면 같이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 틀어놓고 연습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우리 다른 채널 이렇게 보면 가요 많이 이제 연주하시고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이햇을 들어보면 이분이 드러머가 음반을 녹음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된다 그랬죠. 그게 왜냐면 이거 하이햇을 이렇게 다른 음악을 틀어놓고 녹음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본인의 하이햇 소리를 순수하게 녹음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음반에 담긴다 그거죠. 근데 그 음반에 담겼을 때 그 하이햇 이 색감, 소리, 터치나 이 느낌이 좋지 못하면 100% 음반에 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리에이션해서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하는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햇 연주 주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햇 아무데나 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치시든 뭐 연주 자체 표현 방법이 제한은 없죠.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이게 이 부분이 표현이 정말 음반 수준의 녹음이 된다. 그다음 정말 이 카피밖에 안 된다. 그다음 아니면 아마추어 수준이다. 그거를 구분 짓는 정도로 해서 가는 연주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번 시간 레슨의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이햇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왼발의 강도입니다. 왼발의 강도. 자, 이 왼발을 꽉 밟고 제가 요 스틱 숄더라 그러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연주를 해볼게요. 하이햇을 1, 2, 3, 4 1 and 2 and 3 and 4. 자, 상당히 타이트하죠. 자, 점점 풀어보겠습니다. 자,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이 왼발 바늘 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 왼발 강도를 제가 왜 강조를 했느냐. 자, 제가 음반을 녹음을 한다는 가정은 일단 가요 기준입니다. 깔끔하게 녹음이 돼야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나 락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장르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제 강좌를 들으면 저렇게 깔끔한 표현은 굳이 저게 정성은 아닌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연주할 때 이 표현이 나쁘셔가지고 항상 연주 부분에서 들었을 때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어떤 얘기냐. 제가 드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치신 분들도 연주할 때 많이 틀어지시는 부분이 왼발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닫고 연주를 시작하십니다. 좀 작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베이스 드럼이 리듬이 바뀌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햇이 들쑥날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왼발이 풀려가지고 소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왼발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른발의 리듬이 바뀌다 보면 그게 긴장이 돼서 그 순간순간 하이햇이 자기도 모르게 힘이 풀려서 벌어지기도 하고 소리가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숄더로 왼발에 무게를 싣고 숄더 이 스틱 여기 살짝 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이 하이햇 이 면적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최대한 많이 대고 이 상태에서 다운 스트로크 밀어붙이듯이 연주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작을 1 and 2 and 3 and 자, 이 속도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자, 주의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왼발에 힘이 풀리셔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풀리셔서 이렇게 하이햇이 소리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의도하지 않게 의도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 의도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소리가 음색이 변화하시는 분들이 녹음을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발 힘이 빠지는 부분, 그다음 오른발 리듬이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왼발이 힘이 빠져서 소리가 들쑥날쑥하는 부분. 자,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왼발을 힘을 체중을 싣고 숄더로 예, 다운 스트로크로 예, 연주를 하시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참고로 리듬 3가지만 다뤘습니다. 리듬 3가지 부분만 가지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3가지 부분 리듬만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설명 없이 A노트 총 리듬을 망라해서 연주 부분만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오늘 다루는 리듬 3가지를 마스터하신 다음에 그 부분 같이 연습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 A노트 연주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그리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법은 숄더를 다운으로 치고 N 부분을 팁으로 연주한 다음에 스틱을 위로 올립니다. 자, 동작을 한번 볼까요? 1, 숄더, 팁.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리 크기가 어떻게 되죠? 소리 크기가 강약. 자, 이게 저는 그 가요나 특히 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주법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 다운으로도 가기도 하는데 예, 우리 느린 발라드 부분이죠. 네,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하이햇에서 소리가 강약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기면서 흐름을 유도해내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다운 업 주법입니다. 다운의 스틱 숄더로 다운, 업으로 업 대 팁으로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 리듬에 적용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2개는 조금 앞부분하고 틀립니다. 같은 8비트인데 소위 말해서 좀 더 퓨전, 조금 더 나름 복잡한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딱 패턴을 바꿔가지고 하이햇을 표현을 딱 그 액센트를 바꿔서 자유자재로 연주하시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특히 이제 처음 A노트 기본만 하시는 분들은 뒤에 2가지 주법이 조금 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법이냐? 자, 제가 금방 설명한 다운, 업, 강약 주법에서 첫 박을 약으로 가고 D를 강으로 갑니다. 팁, 숄더, 팁, 첫 박에 다운이 아니고 팁으로 치면서 손목을 듭니다. 업 이래 되죠. 업, 다운, 팁, 숄더, 업, 다운. 그러면 약, 강이 되겠죠. 자, 이거 제가 퓨전이라 그러는데 퓨전이란 말이 뭐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섞는다, 혼합, 좀 특이한 부분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퓨전 재즈 연주나 펑크나 이런 데서 강조할 때 이 주법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리듬이지만 이 액센트 위치를 바꿈으로써 A노트에서 뒤에 N의 강세를 넣음으로써 표현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퓨전 리듬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아예 첫 박을 다 빼고 뒤에만 숄더로 N 부분을 강으로 때립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자, 연주 좀 해볼게요. 1 and 2 and 3 자, 지금 보면 하이의 첫 박이 없죠. 2 and.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뒷박을 그냥 팁으로 치면 안 됩니까? 1 and 쳐도 됩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D를 강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더 숄더를 더 강하게 찍는 느낌으로 갑니다. 1 and 2 and 3 and 4 특징은 금방 했던
팁 숄더 약강하고 그다음 D만 치는 강 E만 치는 이거랑 같이 연주를 해서 들어보면 연주가 거의 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팁 숄더 약강입니다. 1, 2, 3, 4. 자, 지금 약에서 분명히 약에서 연주를 하고 있죠. 1M, 2M. 자, 이 상태에서 정박 약을 빼볼게요. 지금은 정박을 안 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약강, 업다운. 자, 뺍니다. 별로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음연이 주법이 다르다는 거. 근데 연주하다 보면 뒷박을 강조하실 때 팁을 치실 때도 있고 또 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실전하실 때는 뒷박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첫 박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습하실 때는 이런 구분하게 하시고 음악적으로 표현하실 때는 첫 박에 약을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습할 때는 두 가지가 다 구분돼서 연주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오늘 일단 기본 A노트 8비트 처음 다루면서 하이햇 표현 방법 4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를 메트로놈 72하고 126에서 패턴 오늘 8비트 3가지만 다룰게요. 3가지 적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패턴은 연주 부분만 제가 따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A노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강좌로 해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오늘 A노트 부분에서는 고스트 노트나 16 부분이나 그리고 하이햇이 또 더 많이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룬 요 연주 4가지 하이햇 주법만 집중하셔서 연습하시고 그 외에 다른 거 좀 되니까 A노트 16도 넣어보고 다르게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볼까 하시면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게 변형이 되면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A노트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다음에 16 또 다양한 리듬으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